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바로 엊그제 미국 텍사스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댈러스의 한 쇼핑센터에서 41세의 여성 세실리아 심슨 씨가 쇼핑을 마치고 나오면서 뒤따라 나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오던 22세 여성 키오나 햄튼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슨 씨는 화가 나서 한마디 했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햄튼은 화가 나서 심슨 씨를 계속 따라다녔고 다른 가게까지 쫓아가서 다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주차장에서 몸싸움까지 번졌고 그 순간 햄튼이 권총을 꺼내 심슨 씨에게 3발의 총을 쐈습니다. 심슨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고맙다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이 안타깝게 사라진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한국에서도 지하철에서, 주차장에서, 길거리에서 사소한 일로 다툼이 폭력으로 번지는 일이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진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마음의 평화와 인간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을까요? 1. 경제적 불안과 생존의 압박. 첫째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의 불안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힘겹게 지나오면서 모두들 이것만 지나가면 곧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았지만 현실은 유례없는 고물가, 인플레이션, 대규모 해고, 그리고 낮은 취업률까지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존에 몰두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일어나지요.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도 쉽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2. 사회적 분열과 편가르기. 둘째 이유는 서로를 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정치적, 세대적, 계층적 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사람들이 같은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 내 편으로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SNS에서도 누군가의 실수나 나와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공격이 쏟아집니다. 결국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문화가 커진 것이지요. 3. 정서적 빈곤과 감사의 부재. 셋째 이유는 감사와 배려가 사라진 마음의 빈곤입니다. 예전에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한마디가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서로의 눈을 피하고 말조차 아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여유의 결핍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작은 일에 화내지 않지만 텅 비어 있으면 사소한 말에도 쉽게 폭발합니다. 4. 미국의 총기 문화. 넷째로 특히 미국의 경우 너무 쉬운 총기 접근성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현재 미국의 절반이 넘는 25개 주에서는 허가증 없이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총을 꺼내들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텍사스 사건의 햄튼도 차 안에 총을 가지고 있었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그 총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말다툼으로 끝났을 수도, 가볍게 밀치고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이라는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기에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는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인천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전직 보디빌더가 여성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불안하실 겁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를 자극하는 건 아닐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소한 실수로 시비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가는데 젊은 남자분이 갑자기 옆에서 확 지나가면서 제 카트를 3개 쳤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이고 소리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돌아보더니 할머니가 길을 막고 있었잖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그냥 비켜섰어요. 손이 막 떨리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전문가들은 이런 무차별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분노 조절이 어렵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요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각박해진 세상에서 오늘부터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삶이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1.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기. 작은 인사, 사소한 도움에도 고맙습니다를 먼저 건네보세요. 상대가 젊은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상대의 경계심이 풀립니다. 내가 먼저 따뜻함을 전하면 세상도 내게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걸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트 계산원에게 수고 많으시네요. 버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가족에게 오늘도 덕분에 잘 먹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감사 표현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텍사스 사건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만약 햄튼이 그 순간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했다면, 혹은 심슨 씨가 괜찮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먼저 미소 지었다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판단보다 이해하기. 누군가 불친절하게 행동했을 때 미친놈이네 하고 말하기보다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분노보다 이해가 앞서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결국 나 자신도 덜 상처받게 됩니다. 생활 속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대중교통에서 밀쳤던 사람을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두르나 보다라고 이해하기. 무뚝뚝한 가족의 말투를 많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기. 계산대에서 불친절한 직원을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이런 생각의 전환은 싸움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평화의 기술입니다. 3. 하루 한 번 따뜻한 말 나누기. 요즘은 따뜻한 말이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짧지만 마음을 담은 한마디가 이웃과의 관계를 살리고 마음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외로움의 벽을 허물고 내 마음에도 해살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얼굴이 밝으시네요. 힘드시죠? 그래도 함께 있으니 든든하네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하시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꿉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감사와 배려, 이해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미국에서는 총이라는 무기가 작은 분노를 큰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주먹과 폭력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께는 무기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따뜻함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감사와 이해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이 각박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